예, 이번 시간은 이소환 전문 기자랑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테슬라 LG엔솔의 배터리 전극 더 받아 썼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이미 그 LG엔솔 배터리 전극을 받아 쓰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이미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배터리 전극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배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화학적인 조합물로 예, 전기라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극은 그 화학적인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소재 조합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 시중에서 파는 건전지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한문이지 않습니까? 예. 건전지. 예. 건은 건조할 때 네, 예. 엄청 건조하죠. 네. 건조한 전지다. 그럼 뭐가 건조하냐? 이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대부분 이제 건조한 걸로 많이 드라이한 소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건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의미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네. 없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는 이제 볼록하게 밑밥이 네. 나와 있어요. 거기는 양극, 밑에 표현한 곳은 음극. 네. 전극은 이 양극과 음극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양극, 음극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양극하고 음극을 만들 때는 양극재, 음극재 소재들을 사용해서 이제 그걸 만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LG엔솔이 테슬라에 공급하는 전극은 양극, 음극 두 개 다 이제 공급하고 있는 건가요? 보시면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2013년 말경으로 이야기를 조금 타임라인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테슬라가 이제 2020년에 배터리 데이라는 행사를 열어서 야 이제 우리도 배터리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4680 배터리를 뭐 하고 네. 또 LG 엔솔, 파나소닉 뭐 여러 기업들과 함께 2030년에는 테라와트 시대를 열겠다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네.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협력사에서 물론 받겠지만 차시적으로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파일럿 라인이 있고 또 텍사스 오스틴의 기가 팩토리에서 이제 배터리 라인을 만들어서 해보니까 예. 말처럼 잘 안 되는 거죠. 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네. 미치겠다. 공장은 만들었는데 돌리기 힘든 거예요. 야, 이거 뭐 방법 없을까? 해서 생각을 해낸 게, 야, 그러지 말고 배터리 잘 만드는 기업한테 배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컴포넌트 부품인 전극을 받아서 우리는 어셈블리 라인을 돌리자. 그러면 만들어 놓은 공장을 계속해서 돌릴 수 있고 배터리를 만드는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 아니냐. 이거를 테슬라 내부에서는 게필러 전략이라고 합니다. 게필러라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쓰는 상업 용어긴 한데 어떤 간격을 메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버퍼 역할로 전극을 받아서 사용한다. 이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이제 뭐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배터리를 내재화하려고 했는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안 돼서 안 되죠. 핵심 부분은 일단 잘 만드는 배터리 업체한테 사와서 예, 외주받는 거죠. 예, 지금 이제 패키징해서 네. 그래서 좀 더 그 약간은 좀 가격을 낮추는 단가를 낮추는 그런 과정이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다 이제 처음부터 다 만들고 싶은데 하겠다는 다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이제 작년에 이제 한 4월부터 전극을 좀 조금씩 받기 시작했는데 예. 이제 외부에는 그 뭐 LG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양사가 전극을 주고받는 거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추정치이고 그 안에 디테일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좀 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테슬라가 LG 엔솔로부터 받는 전극은 양극만 받습니다. 양극만 양극만 받습니다. 음극은 양극이 받지 또 만들기 어려운가 보죠 그러면? 양극이 더 고가입니다. 왜냐하면 양극에 우리가 이제 그 일종의 그냥 전극을 만든다고 치면 양극에는 알루미늄 예. 포일 위에 예. 양극재를 바르죠. 근데 양극재가 전체 배터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음극은 구리, 동박에 이제 보통은 이제 그 흑연, 네. 요거는 상대적으로 쌉니다. 물론 알루미늄보다 구리가 더 비싸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양극재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이쪽에 금속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예. 그래서 양극을 받습니다. LG 엔솔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난해 이제 하반기 동안 LG 엔솔이 테슬라에게 공급한 전극의
양이 예. 거의 10기가와트씩 육박합니다. 10기가와트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이제 원통형 배터리여서 이거를 이제 환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예. 전극 기준이니까 대략적으로 해보면 10기가면은 4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를 예. 약 한 40만 대 정도 만들 수 40만 있는 대? 예, 정도 만들 수 있는 양. 테슬라가 연간 한 100만 대 정도. 100만 대, 120만 대 뭐 이렇게 지금 원래는 한 작년에 목표가 제 기억으로 아마 200만 대 가까이 하겠다. 200만 대. 예, 했는데요. 어쨌든 그 양극만 받고 있어서 밖에서 이제 여러 미국 현지도 마찬가지고 많은 언론들에서 도대체 어떤 정보를 받는 거냐. 예.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LG에서도 원가 절감이 필요하니까 그 양극만 들어가는 전극이 있을 거예요. 전극에 예. 양극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양극재는 저렴한 중국산 양극재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전극이 들어가는 게 아까 원통형 배터리? 네, 원통형 배터리. 그러면 지금 테슬라가 지금 채용하고 있는 게 뭐 4680 배터리에서 좀 용량이 늘어나는 네, 4680 배터리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전극 받아서. 지금 그 공급하는 전극이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네, 양극 맞습니다. 전극을 예,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고 있는 거군요. 네네네. 그러면은 언급은 일단 자체적으로 네. 만들고 있고 맞습니다. 네, 양만 전시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까? 어떤 규모 말씀하시나요? 그 공급하는 규모가 작년에 작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상반기 일부 포함해서 제가 볼 때는 한 2분기부터 예. 작년 연말까지 예. 지금 건너간 양이 대략 10기가와트씩. 기가와트. 10기가와트씩. 그럼 금액으로 한 사람은 어느 정도?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이게 그냥 배터리 셀도 가격을 그냥 추정하는 상황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니까 예. 지금 섣불리 가격을 예. 하기가 왜냐하면 작년에 이거 공급한다 해서 이제 국내 언론에서 이제 나온 거 보니까 뭐 한 6조 규모 뭐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서 그게 추정한 게요. 어떻게 추정했냐면 그 안에 들어 양극재의 그 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LME 가격에서 뭐 니켈 가격이랑 뭐 이런 것들을 역산해서 한 건데 그게 이제 가격이 계속 변하거든요. 예. 그래서 스팟성 가격으로 계속 변하고 예. 뭐 메모리로 치면은 이게 현물 가격으로 거래를 한 건지 아니면 고정거래가로 거래를 한 건지 그걸 이제 알 방법이 없어요. 네. 그냥 어쨌든 뭐 뭔가 조 단위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적어도 조 단위로 된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테슬라가 네. 원통형 배터리 만드는 데가 LG 엔솔 말고도 그 삼성 SDI도 있는데 왜 LG 엔솔하고 이렇게 그 전극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LG엔솔의 저 조건이 좋습니다. 조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적인 조건 같은 거 부분들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2010년대, 2014년, 15년쯤 됐을 겁니다. 잘 아시는 이제 사드, 고고도 미사일 그 이슈가 터지면서 중국에 지었던 우리 기업들의 배터리 공장들이 개정 휴업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은 그 사드를 핑계로 자국 배터리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난 한 4, 5년 동안 꾸준히 중국 배터리 업계 탑10 안에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좀 밀려나긴 했거든요. 12박권 밖으로 넘어갔지만 삼성이나 SK는 그 순위를 못 끼고요. 왜냐? 중국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만든 배터리를 자국 그 전기차 기업들이 못 쓰게 버렸거든요. 그러면 LG는 어떻게 해서 지난 4, 5년 동안 꾸준하게 탑10 안에 오를 수 있었는가? 싹 다 테슬라 덕분입니다. 난징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를 대부분 다 테슬라가 소화해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유대관계 그리고 테슬라가 LG 배터리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컸어요. 가격적인 메리트 또 그만한 품질의 어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어떤 그 좀 장점 같은 것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 허브 같은 역할도 합니다. 어느 지역이 허브냐면 독일 베를린에 기가 팩토리 공장이 또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공장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차만한 차 공장이에요. 배터리를 어딘가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배터리 누가 주냐? LG가 이미 만든 배터리를 상하이 기가 팩토리로 갖고 여기서 팩을 쳐서 이 팩을 치면 이 팩을 독일 베를린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팩을 전기차에 꼽아서 테슬라 전기차를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하이는
상하이는 어떤 그 제조 허브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구축이 좀 잘 돼 있고 네. 또 보시면 아시면 그러면 왜 삼성은 빠져있냐? 삼성은 중국에 사이트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텐진, 다른 하나는 시안에 있는데 텐진 공장은 굉장히 오래된 공장이어서 지금 주로 소형 배터리 위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시안 공장은 최신 공장이긴 합니다만 각형 배터리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원통형 배터리를 대량으로 만족스럽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LG 때문이기 때문에 LG를 중용해서 자꾸 이제 협력을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일단 테슬라 그동안 LG 엔솔 완제품도 많이 구매했고 네. 그래서 좀 검증이 됐고 그다음 또 LG 엔솔이 그 원통형 배터리 전기차들이 원통형 배터리 만드는데 가격 경쟁에서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택했다고 봐지는데 그 LG 엔솔 입장에서는 이제 완제품도 팔아야 되고 네. 할 텐데 이제 전국을 준다는 것이 뭐 당장 이제 새로운 매출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는 그 완제품이 더 이제 부가가치 높은 것들을 팔지 못하고 결국은 지금 가구 역할이라면은 나중에 테슬라가 내재하게 되면은 고객이 사라지는 어쩌면 약간 독이 든 성배 같은 이런 비즈니스일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나올 때 제가 꼭 비유로 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 때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들이 백라이트 유닛이나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붙여서 모듈화해서 팔았거든요. 예. 지금 거의 대부분이 거의 100%가 오픈셀이죠. 셀만 파는 건가요? 셀만 파는 거죠. 오픈셀가 뒤에 백라이트 유닛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뭐 OLED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적어도 LCD는 오픈셀로 공급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LG 엔솔 내부적으로는 테슬라라는 뭐 포함한 완성차 기업하고 일종의 코드를 맞추는 게 필요한데 그 코드의 핵심적인 철학은 언젠가 완성차 기업이 내재화를 하겠죠. 하지만 100%는 못합니다. 그러면 일정 수준 내재한다고 다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재화를 하는 만큼 외부 배터리 조달 비중이 줄어들겠죠. 네. 그 조달 비중을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는 게 LG 엔솔의 어떤 기본적인 밸류체인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느 산업 분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정 수준 이하로 점유율이 그러니까 의존 관계. 그러니까 테슬라가 우리가 가격을 낮춰서라도 테슬라가 우리한테서 받아가는 배터리의 조달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비중을 20에서 3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LG 엔솔 매출, 테슬라가 배터리를 조달하는 비중에서 LG 엔솔이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중의 양을 20에서 30%까지는 LG 엔솔이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매출 가시성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향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이쪽 산업에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확보한 고객사가 있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의 원가 절감이나 수익성 개선 방향은 계속해서 제조 공정이나 프로세스를 좀 개선시키고 소재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대량 조달이나 아니면 우리가 일부 자원 투자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전략이 기본 골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재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산을 깎아먹기 아니냐. 근데 이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아니 지금 작년에가 인터배터리 때 LG 엔솔 대표가 4680 원통형 배터리 이제 2024년도에 양산한다라고 해서 대부분 언론에서 보도하기로는 테슬라 향으로 이제 공급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완제품 형태로 좀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못 지킨 거고 못 지켰다기보다는 그쵸, 안 지킨 게 아니라 못 지킨 거죠. 그 테슬라가 받아가야 되는데 지난해 테슬라 그 공급망에 있던 협력사들이 많았거든요. 그 기업들 계획이 싹 다 올해로 밀렸습니다. 왜냐?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생산하는 생산량을 밀리는 걸 다 이듬해, 그러니까 올해로 다 밀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LG 엔솔도
4680 배터리를 만들어서 일부 테슬라에 공급하던 전략도 올해로 이제 밀리게 된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올해인데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올해는 올해인데 당장 상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하반기부터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셀을 공급하게 되면 완제품 4680 배터리 이거 구매 수요가 없어지는 거 아닌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은 그대로 나가고 네. 전국은 전국대로 팔고. 중국대로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일종의 그 마치 에이직처럼 주문형 반도체 주문에 가까운 파운드리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어쨌든 배터리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전극이 맞습니다. 예. 전극 기술만큼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 단연코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예. 정도거든요. 테슬라도 자기네가 배터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전극이 잘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일단 전극은 사고 예. 어셈블리를 그러니까 조립 과정이죠. 조립 과정을 거쳐서 배터리를 만들자라는 그 선택을 할 정도로 예. 우리나라에서 확고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이게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테슬라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기업인데 일론 머스크 하는 기업 중에 스페이스 스페이스X요? 라고 네. 있죠. 네, 거기서도 뭐 LG엔솔 네. 배터리를 공급한다 이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 이게 사연이 깊긴 합니다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보통 이제 발사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발사체에 쓰는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는 맞는데 대부분 1차 리튬 배터리를 썼어요. 1차 뭐 저희가 쓰는 거는 2차 전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차, 2차로 나누는 2차 전지는 이제 저거죠. 충방전을 다 계속 할 수 있는. 예. 근데 1차 리튬 배터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배터리입니다. 예. 대신에 굉장히 강력해요. 오래 가고 오래 쓸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대신 한 번 쓰고 버리는. 이 분야가 많이 쓰였던 게 대표적인 게 방산과 에어로스페이스 예. 쪽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충방전을 하는 배터리를 또 필요하냐? 테슬라가 쓰는 발사체가 그러니까 스페이스X죠. 예. 스페이스X가 쓰는 발사체가 재활용하죠. 재활용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냥 시장에 나온 기성 제품을 가져다 썼대요. 네. 여러 뭐 파나소닉도 있고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그 중에서 그냥 그때 맞춰가지고 그냥 그 LG께 그냥 걸려서 나온 거였지. 근데 LG도 좀 몰랐답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일반 거 그냥 그대로 그냥 쓴 겁니까? 예, 그대로 썼답니다. 그래서 LG도 몰랐대요. 몰랐다가 예. 이제 테슬라가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가져다 쓰니까 요거 한번 직공급 한번 해볼까 해서 이야기가 됐고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스페이스X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스타링크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여러 작은 이제 소형 위성들을 많이 이제 위성 궤도에 올리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인공위성이 이 이미지라고 할까 비싸잖아요. 네, 비싸죠. 근데 스타링크는 저렴한 위성을 왕창 쏘자 해서 그 규모의 경쟁을 이루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우주 발사체용 인공 위성용 부품들이 가격이 비싸니까 예. 좀 눈높이를 좀 낮추자. 예. 쓰다 버릴 거니까 산업용 제품으로 눈높이를 낮추게 된 겁니다. 산업용 제품으로. 그래서 뭐 잘 아시지만 QRT나 이런 기업들이 요즘 사업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위성체를 굉장히 많이 쏘니까 근데 그 부품들이 다 저렴한 뭐 상대적인 겁니다. 예. 산업용 제품 부품들을 많이 쓰니까 검증률이 이제 우주에 올라가니까 우주 방사선 이런 것들을 좀 검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이 좀 많아지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신뢰성 예. 평가가 좀.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인공위성에도 당연히 배터리가 필요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범용 배터리 중에 그래도 우주 환경에서 잘 버티고 잘 쓸 수 있는 배터리를 소싱할 수밖에 없고 아까 LG엔솔이 스페이스X에 공급하는 배터리가 네. 인공위성용입니까? 로켓용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발사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사체. 발사체용. 왜냐하면 그 발사체 안에도 여러 가지 제어나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발사체용으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LG엔솔을 각별하게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네. 스페이스X도 그렇고. 뭐 워낙 뭐라 그럴까요? 그 언변에 능한 예. 캐릭터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저 뭐 이번에 여담이나마 CS의 젠슨 황을 보면서 제가 딱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스티브 잡스는 죽었고, 예. 스티브 잡스를 대신해서 뭔가 돌파구를,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경제와 시장 주식이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이런 잭슨 캐릭터가- 황이나 잭슨 황. 네, 젠슨이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인데 일론 머스크는 그게 빈도가 너무 작은 사람이잖아요. X 이제 옛날 구 트위터를 인수할 만큼 여긴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고 네. 어쨌든 이런 그 셀럽들이 특히 테크놀로지 셀럽들이 뭐 그게 뭐 제2의 잡스가 됐든 제3의 잡스가 됐든 지금 전방 산업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욘드 스마트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지금도 여전히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돌파구를 좀 마련해 줘야 되고 그런 돌파구 측면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전극 이야기하다가 정리에다가 제 시간 끝나네요. 예. 예, 오늘 정리하면은 지금 LG엔솔이 테슬라의 배터리 완제품이 아닌 전극을 작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했고 올해 물량 좀 더 늘어날 거고 10기가 네, 작년에는 10기가와트 정도인데 올해는 아마 더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 LG엔솔로서는 뭐 어쩌기 굉장히 어려운데 뭐 좀 새로운 좀 비즈니스 이제 볼륨을 키울 수 있는 뭐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해도 됩니까? 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문용 반도체나 파운드리의 어떤 영역으로서 제조 역량을 좀 높일 수 있을 거라. 다른 자동차 업체들한테도 이런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죠? 저는 저 같으면 안 받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니까. 테슬라니까. 테슬라 해가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